2025년 11월 20일 비나테 파동 카운팅, 비트코인, 나스닥, 테슬라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종목 통합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지난 주말에 나스닥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나스닥의 관점이 테슬라의 움직임하고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 같냐 하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맥락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부 종목들의 움직임은 오늘 별다른 업데이트를 해야 될 건 없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 여기 있는 터미널을 마감을 해주고 내려왔습니다. 오늘 2% 올라가다가 장 마칠 때 2.3% 빠졌으니까 오늘 여기 고점 대비 4.38% 정도 빠진 겁니다. 위에서 잡았던 사람들은 이제 오늘 너무 우울한 그런 하루를 보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저희는 여기서 학습을 또 한 가지 했습니다. AI도 처음부터 추론이 가능한 건 아니고 강화학습을 해야 되고, 강화학습을 할 때 계속 시행착오를 하면서 이제 학습을 해 나가는데, 제가 얘기 드렸던 ABC, ABC, ABC로 하고 여기가 ABC로 파동 카운팅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해줘. 이 차이의 크기는 아무 상관이 없다. 얘가 382를 넘어가든 618을 넘어가든 되돌림이 얼마가 왔든 이거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저희는 여기서 학습을 하나 했고, 그리고 자동 마감을 해줬으니 현재 파동은 ABCDE, ABCD, ABCDE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삼각형이 하나 마감된 거죠.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파동은 X파인 걸로 봅니다. 올라가는 파동의 X파라는 얘기는 진행 방향하고 반대 방향이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추세적 흐름은 아래쪽이고요. X파는 반대쪽으로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얘가 ABC로 움직였는지 WXY로 움직였는지 아니면은 삼각형 마치고 위에 ABC 하나 만들었는지는 카운팅은 안 해봤습니다. 내려왔다가 다시 또 반등을 할 수 있겠지만, 현재 시장 분위기,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았다고 했는데 사실 엔비디아는 양아치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 확인된 게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빠졌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현재 진행되는 파동, 이 파동은 X파, 여기서 끝났는지 조금 더 한 번 더 진행을 할지, 만약에 여기서 표준형으로 마감되었으면 작은 ABC라도 하나 만들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다음 파동, ABC 파동을 만들러 내려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삼각형 만들었으니까 WX 마치고 Y, ABC를 내릴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ABC가 안 내려오고 계속 WXY로 내려온다면 WXY, BC를 만드는 터미널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던 이 파동이 삼각형 W, 그 다음에 X, Y, ABC로 마감된 파동이 아니고 여기까지 삼각형이 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서 ABC가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다고 얘기 드렸는데, 그럴 가능성을 오늘 상당히 많이 잠재운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AI 버블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고, 엔비디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많이 빠지지 않을 겁니다. 그 엔비디아가 언제 빠지게 될런지는 제가 피터 틸이 엔비디아 주식을 전부 다 전량 매도했다는 기사가 난 걸 보고, 미국 정부에서 엔비디아를 정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일단 엔티트러스트 1차 인베스티게이션을 마친 상태였거든요. 그 상태에서 엔비디아를 손을 안 봤어요. 그리고 손 벌려고 하다가 내비뒀다 하는 얘기를 트럼프가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 엔비디아 주식을 다 안 팔았거든요. 피터 틸은 전형적인 양아치입니다. 동업자가 신혼여행 갔는데 신혼여행 간 사이에 이사회를 소집해서 동업자를 해고하고 페이팔을 이베이에 팔았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다. 엔비디아의 이제 목숨줄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엔비디아가 엔티트러스트의 기소를 받으면 이제 세컨드 인베스티게이션 들어가서 그걸 마치고 기소를 하게 되면 미국 장이 작살이 나거든요. 자, 그러면 그 시점은 언제가 될 거냐, 이제 그걸 봐야 되는데, 일단 고갱을 할 수 있는 찬스가 남아있는 거는 나스닥이 여기 있는 5연장 터미널의 시작점을 건드리기 전까지입니다. 요걸 건드리면 고갱 찬스는 없어집니다. 여기 5파 시작점이 23304 밑에서 세 번째 거죠. 23304.93 얘이기 때문에 얘를 건드리면 없어져요, 찬스는. 그러니까 그때까지 보고 있다가 만약에 얘를 건드렸다 그러면 얘까지 건드릴 가능성이
가능성이 크죠. 이 2를 건드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뭔가 하면 여기에 있는 A파 고점이죠. 그러면 삼각형이 A, B, C 마치고 D를 완성할 수 있는 최소치를 갖춘 겁니다. 더 빠질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그 다음 문제고, 일단은 여기를 만나야 삼각형의 D파가 완성이 되니까 여기까지는 내려올 거다.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 드렸던 여기 있는 오연장 터미널의 되돌림 최소치가 2867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건드리고 내려오면 얘도 건드리고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여기 있는 2를 건드리면 큰 삼각형의 A파를 건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왜 골로 가지 않느냐? 내년에 미국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 갈 수가 없죠. 골로 가면 안 됩니다. 골로 가지 않기 위한 모든 장치를 다 쓸 거예요. 그러면 얘가 내려와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죠. 여기 이 파가 어떤 이유로 올라가느냐? 금리 인하죠. 내년에 연준 의장 바뀌고 말 잘 듣는 인물들로 다 바꾸고 나면 금리 인하를 하겠죠. 금리 인하를 하면 유동성이 또 풀리겠죠. 근데 그 풀린 유동성을 지금 돈 먹는 하마 AI가 다 빨아먹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또 돈 먹는 하마 AI가 다 빨아먹을 겁니다. 유동성을. 망하는 애들이 지금 서브프라임, 프라이빗 크레딧들이 조금씩 망하고 있는 이유가 돈을 그래 풀었는데 돈이 안 가는 거예요. AI가 다 빨아먹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AI가 빨아먹고 있는 돈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구조조정을 시작해야 되는데 AI 구조조정은 금리를 올리면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낮췄다가 선거 치르고, 선거는 틀림없이 힘들게 치르겠죠. 그래서 뭐 결과는 뭐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고, 선거 결과가 나오고 나면 그 즈음에 이제 엔비디아는 엔티트러스트 세컨 인베스티게이션 발표하면서 기소 들어가고 이제 가격을 낮춰야 되는, 엔티트러스트 때문에 기소를 받는 이유는 가격 독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격을 낮추고, 중국하고 그때는 이미 이제 시합할 필요가 없어요. 중국은 미국산 GPU를 수입 금지를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거를 중국에 가져오지 마라. 중국 내부에서 만들어라. 그렇게 지금 아예 그냥 플랜을 잡았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으로 수출하는 거를 막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은 양아치, 황, 그 다음에 챗GPT 이런 데인데 아직 1년 남았죠. 내년 선거 때까지. 그때까지 시간은 남아있고, 하지만 얘가 얼마나 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얘가 강세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저점을 깨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시기는 별로 크지 않을 걸로 봅니다. 고점 갱신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A파가 너무 길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파동이 여기서 마감을 했고, 마감 표시를 하가요.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자, 여기 ABC, 그래서 여기까지 A파, B파, C파, D파 내렸다가 여기 있는 2만 뚫고 내려오면 D파는 마감됩니다. 어디서 멈출지는 모릅니다. 지금 쇼크가 어디까지 왔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요 점을 뚫고 내려오면 A파를 만나고 나면 다시 올라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게 올라갈 거다. 그 올라가는 이유는 금리 인하. 올라가서 이제 미친 듯한 폭락이 기다리고 있죠. 얘는 왜 떨어지냐?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 AI 버블 폭발, 엔비디아 기소, 뭐 이런 뉴스들이 이 즈음에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 15931을 만날 때까지 내려오는 거죠. 그동안에 이제 어중이 떠중이 좀비 AI 데이터 센터들 다 문 닫고 정리하고 엔비디아는 이제 해체되고 다시 파동을 올려서 AI의 신세계로 나아가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동안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텐데, 현재 제가 얘기 드렸던 기준으로 하면 현재 이때 빠지는 거는 얼마나 빠질지 모르지만 한번 빠지고 올라가다가 한번 더 빠지고 이런 과정이 나올 거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이 빠지는 과정은 앞으로 남은 과정, 현재 여기서 삼각형 W, 그 다음에 X 마치고 Y 내려오는 이 파동의 크기가 결정을 한다고 봅니다. 물론 W, X, Y, XZ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A파만 만나면 거기까지는 진행을 한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맥락에서 테슬라하고 비트코인은 어떻게 움직일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슬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기억하시죠? 내려왔다가 한번 올라가다가 대차게 빠질 거라고. 그러면 내려왔다가 진행하는 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테슬라. 그 다음에 올라가다가는 금리 인하 뉴스로 미디어를 도배를 하거나 또 금리 인하를 계속 하겠다고 하는 분위기를 띄우면서 장을 올리면 그때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면서 연장을 하겠죠. 연장을 하고 올라가서 이 고점을 넘기고 삼각형을 완성을 할 겁니다. 완성을 하고 나면 그때 나스닥이 대책 없이 빠질 때 테슬라도 같이 빠질 겁니다. 나스닥 빠질 때 테슬라가 빠지지 않는다는 그런 경우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나스닥이 올라가는데 테슬라가 올라가지 않는 거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빠질 때 안 빠지고 버티는 거는 본 적이 없습니다. 나스닥이 횡보할 때 혼자 빠지는 경우도 있고 횡보할 때 혼자 올라가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나스닥이 빠지면 테슬라도 용 빼는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빠진다고 보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테슬라가 지금 빠지는 거는 나스닥 빠질 때 같이 빠지는 거고 올라갈 때 금리 인하로 시장의 돈을 엄청 풀어가지고 내년에 선거 전에 주식시장을 띄워야 선거에서 이길지 질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지지 않기 위한 쓸 수 있는 수단은 다 쓰겠죠. 그러면 이때 고점을 넘기는 걸로 봅니다. 그리고 나서 빠지는 맥락은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테슬라 파동에 여기에 있는 터미널 618 최소치는 여기고요. 618을 되돌려야 되는 최소치는 여기고 그 다음에 556 이 전체 삼각형 556 구간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를 넘어가면 618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뚫고 내려가면 터미널로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ABC로 내려와다가 ABC 터미널 만들고 빠지는 파동이 나올 수 있고 만약에 여기서 바운싱을 하면 삼각형 ABCDE로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운싱을 하면 삼각형의 연장 A파 연장 그렇지 않고 만약에 더 빠지면 밑에서 터미널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일단은 시나리오를 보고 있고요. 테슬라 파동은 현재 이 파동을 마감을 하고 되돌림 했다가 내려올 줄 알았는데 밑에서 마감한 게 없습니다. ABC거든요. 여기 ABC하고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 올린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는 아무 의미가 없죠. 이 618을 넘겼던 안 넘겼던 아무 상관이 없고 아직 여기 있는 5연장 터미널은 깨끗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ABCD, ABCDE 불규칙으로 이 파동이 마감이 되면 마감인데 아직 멀었고 현재 여기 있는 DD라인 아무 필요도 없어졌고요. 여기 있는 DD라인도 이제 새로 짜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아마 DD라인을 새로 그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DD라인이 내려오면서 얘를 밀면서 내려오겠죠. 그리고 여기 ABC 밑으로 내려올 때까지는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자, 이제 그러고 나서 여기까지 밀리면 그때 진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밀렸다가 완성하고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파동으로 기대를 했는데 나스닥이 하도 지금 올라가는 파동을 기대를 안 해도 되게 만들어놔서 나스닥 빠질 때 테슬라가 같이 빠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사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는 이제는 깔끔하게 접어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난번에 매도했던 자금 그대로 다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거 먹고 위에서 인버스 잡고 내려오는 슬라이드를 탈 예정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이 단기 자금 운용하실 때 세금 부분을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고 팔고 했을 때 내려왔을 때 이게 충분히 내려오지 않으면 그리고 기간이 되지 않으면 워시 세일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로스가 인정이 안 돼요. 네, 먹었을 때는 상관이 없죠. 근데 이번에 테슬라 같이 지금 먹은 금액이 한 80% 정도 되면 최소한 18%는 떨어져야 똔똔입니다. 세금 기준으로 보면. 안 팔고 있었으면 18% 떨어졌다가 올라가면 차라리 안 팔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18% 떨어지는 거를 기대했으면 팔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00%가 넘어가면 20%의 하락이 있어야 세금 효과랑 똔똔이거든요. 100% 넘어가는데 수익률이 20% 이상 떨어질 것 같지 않다. 그러면 팔면 안 되죠. 그래서 대주주들이 자주 안 파는 이유가 걔네들은 갖고 있는 주식이 300%, 400%, 1000% 이런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팔아가지고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레벨의 수익률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 파는 거지 달리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단타를 할 때도 떨어져서 다시 잡을 때 얼마에 잡을 건지 보지 않고 그냥 사고 팔고 하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걸 잘 챙겨 보시고 사고 팔고 하는 것도 조절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제가 460에 팔았잖아요. 그리고 80%의 수익률이었기 때문에 내려와서 자, 이 정도 떨어지면 36% 정도 하락을 하거든요. 그러면 텍스 내고 나서도 남는 거죠. 근데 얼마 안 떨어졌다가 올라간다. 그러면 이 정도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팔고 나서 남는 것도 없어요, 별로. 보세요. 여기가 18%. 그러면 세금 냈던 것만큼 하고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는 들어가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뭐 세금 내려고 지금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면 460에 팔았는데 여기서 또 들어간다. 그래 놓고 요거 먹겠다. 그래 놓고 요거 또 세금 내고 또 빠지는데 그때 이제 쭉 빠지면 들어가니까 그때 이제 들어가려고 했던 건데 지금 보니까 별로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나스닥 꼬라지가 그런 꼬라지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테슬라는 이제 파동을 봐야겠지만 WXY로 내려올 것 같지가 않고 이 파동이 계속 흘러내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나스닥도 올라가는 모멘텀이 완전히 지금 아킬레스건이 작살이 났기 때문에 아마도 같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쉽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세금 관련해서는 한국에서 미국에 투자하시면 다 단기 투자로 되어서 일단 기본 세금이 캐피탈 게인 텍스가 30%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세금이 하나가 있고 스테이트 텍스는 없겠네요. 페더럴 거 30%에 3.5%인가? 그 정도 이제 감안을 해야 되니까 제가 얘기 드렸던 80%에 18% 하락해야 되는 거는 40% 기준, 미국 내에서 세금 내는 분들 기준으로 얘기 드린 거니까 한국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40%까지 세금은 안 나오니까 그 점은 각자 계산 잘 하셔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비트코인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제가 어제 영상에서 여기 있는 DD 라인이 A, B, C였다. 그리고 D를 올린 파동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마감되지 않은 이유는 여기 있는 터미널 때문이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A, B, C, D, E를 내렸는데 여기가 A, B, C더라. 그래서 마감이 안 된 것 같다고 얘기 드렸고 다시 올려다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 아직 파동 카운팅은 다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별로 파동 카운팅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맞췄더라도 되돌림을 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나스닥 분위기가. 그런데 일단은 이거는 제가 오늘 오후에 파동 카운팅을 해보고 다음 영상에서 업데이트는 드릴 텐데 나스닥이 그렇게 난리치고 올라가는데 요거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장이 아침에 열렸을 때도 이때잖아요. 미국 장 열렸는데도 거의 비트코인이 반응을 안 했어요. 그 얘기는 아직 멀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올라갈 때 삼각형이 올라갈 때 보였던 기울기와 내려올 때의 기울기가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여기 있는 이 파로 마감했을 가능성과 아직 한 파동이 더 남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얘기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구간이 79,691입니다. 여기 있는 이 파란 선을 뚫고 내려오면 여기 있는 5연장 터미널이 마감이 됩니다. 마감이 되면 그냥 끝난 거예요. 그때까지 가능성이 있는 건데 지금 보니까 별로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래도 이 파란 선을 건드릴 때까지는 봐야겠죠. 이걸 건드리고 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고점 갱신을 하더라도 올라가서 여기 있는 DD 라인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점 갱신을 할 수 있을 것도 같았다고 얘기 드렸는데 그거는 얘가 내려올 때 이렇게 내려왔다가 건드리지 않고 다시 올라갈 때 드렸던 얘기고 얘 지금 너무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죠. 이렇게 내려온 애가 비스듬히 올라가면서 고점을 갱신할 만한 파동이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얘를 건드리면 불규칙에서 지지 다 끝납니다. 그러면 이 파동은 마감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DD 라인 위로는 올라갈 수 없는 선을 뚫고 내려온 게 되고 올라가는 거는 이 파동 618 되돌림을 하고 다시 내려올 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내려오는 게 계속 흘러 내려왔다가 지금 나스닥 흐를 때 같이 흐르겠죠. 지금 나스닥 시나리오에 비추어서 테슬라와 비트코인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디커플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얘기 드리는 시나리오는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보는 시나리오는 나스닥 내려올 때 내려와서 얘를 건드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건드렸다가 나스닥 올라갈 때 나스닥은 고점 갱신을 하는데 비트코인은 고점 갱신을 못하고 618 되돌림만 할 걸로 보는 거죠. 그러려면은 이 하락의 폭이 더 깊을 가능성이 큽니다. 내려왔다가 되돌림 해다가 다시 내려가는 거죠. 자, 여기 있는 이 라인들은 큰 의미가 없으니까 일단 다 지우겠습니다. 예전에 만들었던 라인들인데 그래서 만약에 내려와서 너무너무 깊게 내려왔다 그 다음에 되돌림 하면서 고점 갱신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떤 게 있는지는 제가 아직은 모르겠어요. 여기에 있는 파동 카운팅을 나스닥 파동처럼 지금 다시 하지를 못했고 나스닥 파동에 거의 카운팅 해야 되는 파동이 4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트코인 파동 요 앞에 거를 다 하지는 못했으니까 고점 갱신을 할 수 있냐 없냐는 사실 제가 아직 고점 갱신을 할 수 있는 파동을 찾지 못했을 뿐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고점 갱신을 못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얘가 내려와서 시간을 많이 끌었고 기울기가 좀 완화된 다음에 올라간다면 고점 갱신을 해도 여기 DD 라인을 넘지 않는 고점 갱신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이 조언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그게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그거는 정말 제가 근거가 없습니다. 파동을 가지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나스닥이 고점 갱신을 하니까 비트코인도 고점 갱신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글쎄요. 그거는 나스닥이 고점 갱신할 때 비트코인의 위치가 어딘지 그걸 보고 또 올라가는 파동 보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전 거를 다 뒤져서 카운팅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점 참조하셔서 오늘은 전체적인 나스닥 맥락에서 나스닥과 테슬라 그다음에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대한 관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에 공감이 가시면 공감 버튼 눌러주시고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펀더멘탈 관련된 목차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화면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 있으니까 연결해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